아이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독일의 저널리스트 요한 메츠거는 가정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한 달치 가족 생활비를 언제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10대의 아이들에게 맡겨본 것이죠. 일정한 생활비로 한 달 살림을 하는 것은 매우 복합적인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기록한 책에 따르면 아이들은 며칠을 헤매다가 곧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누가 그 일을 해야 하는지도 분담했다고 합니다. 사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결정을 잘 할 수 있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어른들은 자신이 경험이 더 많고 배운 것이 더 많아서 아이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를 위한다고 하면서 아이의 마음까지 결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양육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알고 보면 부모나 양육자들을 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양육자가 결정한 것을 따르지 않는 아이를 야단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이를 위해 최상의 결정을 하고 아이에게 따르게 했는데 아이가 거부하면 화가 납니다. 어쩌면 그 결정에 대해서 아이가 왜 거부하는지 그 마음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아이에게 화가 난 것은 아닐까요? 양육자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결정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보면 결국 아이를 위한 결정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 양육 방식 중에 헬리콥터형과 인공위성형이 있습니다. 낮게 날아다니는 헬리콥터에 비유한 헬리콥터형은 아이 옆에서 온갖 것을 챙기면서 대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인공위성형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관찰하며 위기 상황이 생길 때 챙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녀 대신 여러 가지 결정을 해주는 양육자들 대부분은 헬리콥터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헬리콥터형 양육자 아래에 있는 자녀는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소음, 즉 잔소리만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사를 결정할 때 아이에게 질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사와 관련해서 아이에게 물을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이사 가야 하는데 괜찮아? 다른 동네로 갈까? 아니면 이 동네에서 계속 살까? 의사결정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일상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주인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민주적으로 한다고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문제 상황에서 무엇을 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이나 정치 활동에서만 민주주의 가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간에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구성원 모두가 자기 의견을 내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의사결정 방법을 배운 아이는 사회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 거죠. 아이에게 많은 것을 물어봐 주세요. 아이에게 해야 할 일을 마쳤는지 다그치면서 확인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소하더라도 의견을 묻는 질문을 해주세요. 우리 이제 밥 먹을까? 저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학교에서 너의 어떤 것을 결정해달라고 우리에게 묻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질문들이 아이 스스로 결정권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이의 의견 표명권과 자기 결정권은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학습됩니다. 가능한 아이와 관계된 것은 아이에게 물어보고 결정하고 그러기 힘들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이를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다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경험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이가 존엄한 한 인간으로서 갖는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고 가족의 일에 참여할 권리도 인정해 보세요. 아이 삶의 진짜 주인은 양육자가 아니라 바로 아이들이라는 것을 인정해 봅시다. 그리고 아이를 믿어주세요.